안녕하세요. 저는 팀 다디의 팀장 고민석입니다. 저희 팀은 퓨전 360을 이용한 파스 방식 전기 자전거의 재설계를 주제로 본 과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라는 목표는 확실해졌습니다. 유엔 환경 계획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고 감축이 필요한 국가를 특정하기 위해 매년 배출 격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 발표된 배출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환경 정책은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아직 그 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고 이 보고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지구 온도가 약 2.8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 격차 보고서는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45%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위해 대기 오염 물질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희 조는 탄소 배출의 대안으로 전기를 이용한 미래 모빌리티를 제안합니다. 각국의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부분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전기차의 상용화로 인해서 미래 모빌리티 부문이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제한된 주행 범위와 충전 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은 아직 극복해야 될 문제이며 그 대안으로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도 동시에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주목받게 된 미래 모빌리티의 종류로 전동 킥보드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전동 킥보드도 미래 모빌리티의 대상이 되는가 했으나 전동 킥보드 탑승자의 사고율 증가로 인해 생긴 여러 우려로 전동 킥보드 시장은 오히려 쇠퇴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업체의 사업 철수 및 비교적 규제가 덜한 전기 자전거로의 사업 전환이 전기 자전거 시장 확장 가속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로 예를 들면 일반 가정에서 충전이 가능하고 또 파스 방식의 경우에 제한된 속도로 안전합니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또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통 혼잡, 주차 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도 해결 가능합니다. 또 사용자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는 운동과 이동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미래 모빌리티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0년에 벌써 전기 자전거의 판매량이 전기 자동차보다 2배 앞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 업체인 데이터 브릿지 리서치 컴퍼니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 자전거 시장은 팬데믹 이후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2027년까지 연평균 약 9.8%의 성장률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기 자전거는 아직 진입 장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전기 자전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일반 자전거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전기 자전거로 진입하려면 매우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기존에 있던 일반 자전거에서 기존에 있는 자전거 부품을 활용하여 AM을 통한 재설계를 고안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 자전거에서 활용 가능한 부품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전기 자전거에서 필요한 부품은 적층 제조로 재설계하여 부품 개조를 하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많은 제조 방식 중에 적층 제조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적층 제조 방식에는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점 중에서도 저희는 높은 수준의 커스텀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적층 제조로 전기 자전거를 재설계하면 높은 수준의 맞춤화가 가능합니다. 제조업체는 신체 크기, 선호도 및 라이딩 스타일과 같은 특정 사용자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자전거의 구성 요소와 디자인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사용자의 편안함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전거의 성능 또한 최적화할 수 있는데요. 자전거의 형상, 무게 분포 및 공기 역학 등을 분석하고 미세 조정함으로써 설계자는 속도, 범위, 기동성 및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위상 최적화 및 격자 구조와 같은 적층 제조 기술을 통해서 강도나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경량화된 부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량화를 이룰 수 있다면 무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어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되고 또 배터리 수명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적층 제조의 장점을 활용한다면 전기 자전거 내에 여러 부품을 단일 구성 요소로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 자전거의 프레임을 재설계하여 배터리 구획, 케이블 라우팅 채널 및 기타 기능 요소와 같은 기능을 구조에 직접 병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저희의 타겟층은 기존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타겟을 적층 제조 방식을 통해서 재설계하는 것이 저희의 제안입니다. 사용자 그룹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그룹과 기능 그룹인데요. 경제 그룹은 경제적인 부품 교체를 요구하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의 경우에는 비용 효율성, 호환성, 신뢰성 이 크게 세 가지를 키워드로 꼽았는데요. 경제 그룹에 있는 소비자가 부품 교체를 할 경우에는 교체 부품 가격이 저렴해야 하며 또 새로운 전기 자전거 구입보다 저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자전거 모델과 호환되며 설치가 쉽고 완벽하게 통합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교체 부품은 품질 표준을 충족하며 내구성을 입증하여 긴 수명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기능 그룹의 경우에는 맞춤형 고성능 업그레이드를 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사용자의 특정 선호 사항에 따라서 맞춤화되어야 하고요. 성능 최적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공기 역학 개선, 출력 증가 등의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양한 재료 선택이 가능한 적층 제조 방식에 따라서 사용자는 다양한 고성능 재료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경제 그룹과 기능 그룹 이 두 가지 그룹의 요구 사항을 모두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부품으로 자전거 프레임을 선정했는데요. 크게 자전거 프레임 재설계의 방향성을 사용자 맞춤형 형상 설계, 경량화, 배터리 부착 및 위치 설정, 추가된 무게 지탱을 위한 보강으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프레임 재설계를 위해서 퓨전 360에 있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했는데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지 영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유지 영상은 어, 위상 최적화 과정이 이루어질 때 부분의 형상이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유지 영상을 먼저 설정해 주어야 하고 그 이후에는 방해 영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방해 영상은 사용자의 가동 범위 혹은 뭐 구동 범위 그리고 사용자의 조향부에 따른 구동 범위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방해 영상을 설정해야
프레임의 형상이 방해 형상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하기 전에 미리 방해 형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구속 조건과 하중을 설정해야 합니다. 저희가 구속 조건과 하중을 설정한 근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과학연구원에서 나온 연구를 참고하였고요. 자세한 근거는 보고서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적용 사항을 바탕으로 저희가 도출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형상과 유사하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원본 모델인 일반 자전거 모델과 저희가 재설계한 모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재질은 모두 알루미늄으로 설정하였고요. 구속 조건과 하중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재설계 모델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추가적으로 부착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하중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배터리는 약 4kg으로 동일한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하중 조건을 부여하였고요. 해석을 통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안전계수 비교, 본미세스 응력 비교, 변이 비교,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비교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안전계수 비교의 경우에 재설계 모델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추가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음에도 최소 안전계수가 더 높은 값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안전성 측면에서도 더 나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본미세스 응력과 변이 비교의 측면에서는 배터리를 추가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변이와 최대 응력이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적 하중을 받는 조건에서 더 견고한 구조를 형성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환경 영향 평가 측면에서는 일반 자전거가 탄소 배출량이 더 적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재설계한 모델의 질량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많은 경량화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본 모델의 프레임보다는 무게가 더 무거웠는데요. 향후 연구를 통해서 원본 모델에 비하는 그러한 질량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 및 향후 연구를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본 과제를 통해서 적층 제조를 통한 부품의 재설계 과정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적 측면에 대한 연구 부족, 프린터 방식의 한계 등의 부분에서 아직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로 변환해야 한다라는 당위성 측면에서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며 해당 분야의 추가 연구가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된 한계를 해결하고 추가 연구를 수행하면 적층 제조를 사용하여 일반 자전거에서 전기 자전거로 변환하는 프로세스가 향상되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